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대형 TV 저희 진시엄마 집에 와서 대형 TV 앞에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특이하죠? 제가 사진 찍은 거 미술관에서 사진 찍은 걸 갖다가 포토 이미지화해서 올린 거 자료예요. 이렇게 하나? 잘 보이시나요, 저? 잘 보이죠? 자, 오늘은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적었냐면, 자, 아까 저기 벤자민 그레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중간에 한번 그만뒀는데 지금 다 이게 끝나가지고 이제 그 후속 강의를 내야 하기 때문에 벤자민 그레엄에 대한 강의를 연속해서 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테마를 잡고 한번 강의를 해봅니다. 자, 이거 저작권 위반하지 마요. 이거 내가 찍어가서 올린 거야. 내 작품은 아닌데, 그래. 이것도 올라가나, 저작권에? 한번 봐야겠네. 유튜브에다 올렸을 때 저작권도 침해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이제 이거 지나면 저게 다 풍경 사진이야. 이제 그거는 올리면 안 돼요. 근데 저작권 노이로즈에 걸려가지고, 뭘 조그마한 건 다 저작권에 다 걸려. 카페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소리 조그맣게 새어 들어온 것도 그 저작권 신고 들어와. 노란 딱지 붙고 그래야 막. 그래요. 자, 벤자민 그레엄. 자, 벤자민 그레엄 이 양반이 어떻게 이제 사기치냐. 제가 예시를 통해서 제 자산으로 한번 오너들이 이제 그 회장이나 사장 오너들이 어떻게 자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이익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구나. 이익 가지고는 어떻게 장난을 치냐?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철강 회사예요. 한번 이거를 이제가 자산 가지고 장난을 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철강 회사야. 이 회사가 어떻게 장난치냐? 자, 그 회사는 제가 막 안 주고 바보 온달 이 양반이 다니는 회사. 우리 바보 온달이 다니는 회사야. 이 회사가 어떻게 장난을 치냐? 이익 가지고. 원래 이 회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자회사 중에 예전에 어떻게 돼요? 이게 다른 하청 업체 회사를 인수를 해요. 하청 업체를. 아마 도금 회사일 거예요. 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철강 파이프. 철강 파이프 그 겉에를 어떻게 반짝반짝 이게 도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담궈야 돼. 용광로 같은 데. 도금을 시켜. 이쪽에 도금을 시키는 그 하청회사야. 우리나라에 모식이 큰, 이 정도면 다 나온 것 같은데, 얘기는 안 해도. 모식이 아주 큰 회사가 있어. 제철회사인가 제광회사가. 여기가 주특기가 뭐냐면, 관이에요. 이게 수도관 같은 거 뭐 다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철강으로 된 거 있죠. 이게 파이프를 어떤 거 알죠? 그럼 그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전에 하청회사가 뭔 일을 했냐면 도금을 해.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도금을 해요. 이게 원통형 그 파이프가 있어. 그럼 이걸 도금을 시켜. 그럼 어떻게 했냐. 이게 도금, 용광로 같은 데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 도금이 다 돼. 그리고 말리면 어떻게 돼? 이제 도금이 되는 거야. 예전에는 그게 하청 업체인데, 이 하청 업체가 나중에 회사를 내놓은 걸 갖다가 본청 회사가 그걸 사버린 거야. 하청 회사를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인수할 때 완전 인수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인수했냐?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 100% 자본을 다 들여가지고 인수를 해버렸어. 그 도금 회사를 갖다가 하청 회사를. 자, 근데 인수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회사 자회사가 되잖아요. 자회사가 아니에요. 하청 회사를 갖다 인수를 했어. 근데 어떻게 조그마한 회사를 인수를 해요. 어차피 일거리는 본 회사가 이 하청에다 줘. 도금하는데. 나중에 이 양반이 어떻게 이제 회사가 어려운지 아니면 어떻게 보는데 그 본청이 하청 회사를 갖다 인수를 했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수를 하면 자회사로 들어오는 거나 흡수 합병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어떻게 만드냐? 그냥 하청업체를 놔둔 거야.
자, 100% 인수를 했어. 뭐 저기 10% 인수, 뭐 부분 인수도 아니야. 지금 100% 다 인수를 했어. 근데 어떻게 자회사가 아니야. 그 그룹의 자회사가 아니야. 그냥 그 외부 하청 회사야. 근데 이 어떻게 100% 다 본사 이쪽 인수를 했어. 웃기죠. 그렇게 하면 자회사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M&A를 하던가 둘 중에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야. 왜 그렇게 왜 안 했냐? 이유는 간단해요. 빼돌리기, 회사의 이익, 저기 어떻게 영업이익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 거야. 자회사로 되면 그게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청업체로 되면 빼돌리기가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청에서 파이프를 만들어서 도금을 맡겨요. 그 하청회사다가 도금을 해. 그럼 도금 비용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겁나게 말도 안 되게 후려쳐가지고 싸게 해.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보통 건설 아파트나 이런 큰 건설 현장에 이런 게 막 빔 같은 거나 이런 저기 파이프 강 같은 게 그게 납품을 많이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페이퍼 컴퍼니로 자기 아들로 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그것이 그쪽 법상으로는 그게 어떻게 다이렉트로 못 간다고 하더라고. 자, 보통 이게 공장에서 파이프를 만들었어요. 파이프나 뭐 H강이나 건축 철강제를 갖다가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이렉트로 못 가요. 자, 이거 대량으로 만들면 건설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다이렉트로 가냐. 근데 대한민국 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죠? 다이렉트로 그거를 납품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대. 법이 이상하죠? 그럼 어떠냐? 중간에 그 도매상 애들을 무조건 거쳐가지고 거래가 돼야 돼. 자, 파이프강 강 같은 거 건설 이런 대형 아파트 같은 데 엄청나게 써요. 그럼 공장에서 바로 그냥 갖다 넣으면 돼. 바로 거래하면 돼. 건설에다가 이 파이프 이런 철강을 갖다 이런 걸 어떻게 바로 다 해요. 근데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냐? 중간에 도매상을 무조건 거쳐서 거래를 하게 돼요. 다이렉트로 거래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 법이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 보면 족같은 법이 많아. 이상한 법들이 많아. 근데 그 이유가 말 들어보니까 중간 도매 업체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공장에서 대형 건설회사 뭐 파이프 같은 거, 철강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냥 바로 공장에서 어떻게 실어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냥 건설 현장에다 배달하면 돼. 건설회사 다이렉트로 거래하면 돼. 근데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냐? 중간에 도매상을 무조건 거쳐서 거래. 건설회사와 그 철강제를 만드는 회사가 다이렉트 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 대한민국 법이 그래. 왜? 그 명분이 뭐냐? 중간에 도매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 법이 이상한 법이죠. 이상한 법.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 파이프라인 직접 가자면 건설회사도 요즘 지금 이게 부실하잖아. 부실한 거에서 이게 탈피도 할 수 있고 아파트 원가도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돼. 그리고 거래량이 원체 많으니까. 중간에 도매 업체를 무조건 가야 돼. 근데 이게 저희 매형한테 들었는데 도매 업체 걔네들 거의 뭐 유령 사무실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팩스하고 격리 한 명 넣고 팩스 전화 받고 팩스 넣었다 뺐다는 그 일밖에 없대. 거의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에 있는데 조그만해. 그러니까 서류만 있고 거의 뭐 아무것도 없어. 중간에서 이쪽 철강회사에서 팩스 넣고 저쪽에다가 이제 건설회사 팩스 해가지고 이게 서류적인 거고 세금 회계적인 거고 마진 뭐 이런 거만. 근데 이 회사를 누가 갖고 있냐? 보통 건설회사가 갖고 있던가 아니면 철강회사가 갖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 갖고 있던가 아니면 둘이 같이 갖고 있던가 그래. 자,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럼 건설회사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만약에 건설 철제 자재를 한 100억 원치를 갖다 결제를 했어. 한 달 동안에.
대형 건설회사는 그렇게 결제해요. 뭐 1000억 원 이상도 결제해요. 자, 100억 원 이상을 100억 원을 딱 결제했다고. 누구한테? 여기 중간 단계에 있는 도매상한테.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건설회사가 철강 이 회사한테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한 척이 이 100억 원의 결제 안 했다. 70억만 결제해도 돼. 똑같은 물건이 들어와. 똑같은 상품이고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 중간에 있는 애한테 결제를 안 받고 저기 어떻게 철강회사 다이렉트로 결제를 이게 거래해서 결제하면 70억이면 가져올 수가 있어. 근데 이 도매상을 무조건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생겼어. 중간 도매상을 무조건 걸쳐서 철강을 갖다가 들여와야 돼. 이게 법이야. 자, 이 정도 생각했으면 이제 다들 제 강의 오래됐으면 이제 이게 딱 무릎팍 쳐야 돼. 여기 건설회사가 그걸 해먹든 아니면 철강회사가 해먹든 같이 해먹는구나. 그걸 눈치를 채야 돼. 여기 중간에 얘는 페이퍼컵이야. 아무것도 없어. 자본도 없고 뭐냐. 그냥 팩스하고 격리하고 컴퓨터하고 전화기. 그거밖에 없어. 사무실에 가면 그거밖에 없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위쪽에서 뭐 전표 받고 이쪽에서 전표 넣어주고 마진 생기면 이제 자, 이 정도 되면 느낌 알아. 그럼 중간에 30억이 떠요. 이 도매회사들은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철강에서 바로 건설회사에다가 바로 그냥 배달해요. 건설 현장으로. 뭐 중간 도매상에 사가지고 파는 게 아니야. 건설회사는. 그냥 철강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표 딱 주면 거기서 배달 가요. 철강에서. 그 건설 현장, 아파트 현장 이런 데. 물건은 그렇게 가. 근데 서류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거쳐서 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철강회사에서 이 다이렉트로 건설회사를 가면 100억 원어치 이게 도매상을 거쳐서 가면 100억 원어치 물건을 결제를 해야 돼. 100억 원어치 결제 똑같은 물건. 근데 어떻게 다이렉트로 철강회사에서 건설회사를 가면 한 70억치만 결제하면 돼. 똑같은 물건이야. 똑같은 양이고. 자, 30억이 뜨죠. 중간 어떻게? 당연히 중간에 도매업체 마진인가 보죠. 마진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유통상으로는 바로 가요. 철강에서 건설 현장으로 대형 트럭으로 해서 바로 다이렉트 가버려요.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돼. 그럼 어떻게? 그 중간에 있는 이 브로커 철강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거래가 될 때마다 30억이 떠요. 자, 이 30억을 100억 거래가 되면 30억이 떠요. 그죠? 30억은 누군가 먹겠죠. 아니, 격리 월급도 주고 그래야지. 야, 격리 월급 줘봤자 얼마 줘? 거의 한 명밖에 없대. 사무실에 전화 받고 팩스 주는 격리 한 명밖에 없어요. 사무실에. 그 사람 월급 줘봤자. 격리 월급 이런 말 하는데 한 200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거야. 200만 원 정도 줘. 격리 월급. 격리 월급밖에 안 들어요. 인건비 들어갈 게 없어. 근데 그렇게 한 달에 어떻게 30억이 뜨는 거야. 그렇게. 그럼 그 돈은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겠죠.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군지 도매회사의 주인이. 철강회사 사장이든가 건설회사 사장이든 아니면 둘이 같이 작당해서 갔던가. 자, 이런 식으로서 철강회사하고 철강회사는 주주들 속여서 그렇게 같이 가고 건설회사 사장도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먹기도 해.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별의별 방법이 많아, 그게. 근데 대표적인 게 제가 한번 좀 약간 체크를 한 게 있고, 이런 하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 다 뜯어고쳐야 돼. 자, 회사든 어떻게 해요? 이 법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건설회사는 철강회사로부터 다이렉트 못 받아. 도매상을 거쳐서 무조건 받아야 돼. 명분은 뭐예요? 도매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회사든 다 횡령을 하는 방법이에요. 회사 때문에 그렇게 횡령하는 거야. 자, 건설회사하고 철강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 다이렉트로 거는 게 둘 다 이익이야. 그죠? 건설회사는 다이렉트로 더 싸게 대량 물량을 살 수 있고, 철강회사는 대량으로 많이 팔면서 어떻게 돼요? 많이 팔 수가 있어. 그리고 더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 근데 어떻게 가운데 이게 이상한 페이퍼 컴퍼니가 끼면서 어떻게 돼? 양쪽에 그 이익을 다 갉아먹어. 철강회사의 이익과 건설회사의 이익을 다 갉아먹어. 건설회사는 오히려 비싸게 사들이고 철강회사는 어떻게 돼? 헐값에 덮여.
결론적으로 어떻게 철강회사와 건설회사의 주주들한테 다 피해를 끼쳐요. 대한민국 법이.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내가 족같다는 말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법이 어디, 유통상 봤을 때 건설회사는 싸게 만들려면 자재 철강자재 싸게 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철강회사로부터 어떻게 다이렉트로 물건을 떼어와야 돼. 근데 도매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도매상을 무조건 거쳐서 가야 한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법이 그래.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많아. 그럼 나중에 아파트 원가만 올라가. 그런 거. 그럼 누군가 어떻게 이 페이퍼 컴퍼니를 해서 장난을 치는 거야. 다 회사 돈 빼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익을 갖다가. 영업이익을 어떻게 철강회사 영업이익과 어떻게 건설회사 영업이 이렇게 빼돌리는 거야. 법이 족같아. 아, 국회의원들은 보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누가 봐도 면세야. 건설회사나 철강회사 이쪽 사람들이 자기 그 영업이익을 통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그게 좋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들게끔 로비를 해서 그런 법이 생긴 거예요. 자, 회사 돈 횡령하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로비를 해가지고. 자, 적 같은 법이죠.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경쟁해야 돼. 근데 이거는 뭐예요? 독과점이야. 회사 돈 쉽게 빼돌리게끔 어떻게 돼?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이렉트로 효율적으로 옮기게끔 하겠죠. 근데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넣게끔 만들었어. 회사 돈 횡령하기 쉽게. 아니, 그럼 도매상들 다 말이야? 대형 건설회사는 철강회사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돼. 근데 이런 조그마한 건설회사들이 있어. 얘네들은 철강회사나 큰 회사는 어떻게 해요? 직접 와가지고 공장도 가격을 못 가져가. 왜? 물량 자체가 원체 적으니까. 그럼 이런 친구들은 도매급 이런 철강 회사들이 있어. 이런 철강 회사를 통해서 사들이는 게 맞아요. 내가 만약에 저기 건설 회사인데 나중에 저기 한 달에 100억 원씩 결제돼. 그러면 철강 회사가 다이렉트 그 거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근데 이런 작은 소상공인들은 공장에서 철강 회사도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럼 어때요? 대량으로 이렇게 도매업자들이 사서 그런 작은 그 건설 회사들은 어떻게 조금씩 어떻게 마진 넣고 팔아면 돼요. 이게 원가 경쟁이에요. 이게. 규모화가 되면 원가가 삭감이 되는 효과가 이렇게 발생해요. 그럼 건설 자재 비용이 어떻게 싸져요? 우리나라 좀 이게 건설 비용이 비싼 이유가 자재까지 비싼 이유가 이런 이상한 법이 좀 족같아 그냥. 자, 이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건 경쟁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거는 있는 놈들 어떻게 해요? 저기 그냥 회사 돈 대놓고 횡령하게끔 법을 만들어줘. 자, 법을 다 뜯어붙여야 돼. 자, 여러분들도 이거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니 뭐 그런 법이 어딨냐고.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철강 도매상들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자, 그게 필요한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대형, 이런 건설회사도 그게 필요가 없어. 자, 법이 족같죠. 이런 족같은 법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자, 이런 거로 해서 영업이익을 갖다가 빼돌려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유통단간에서 중간에 어떻게 들어가지고 그러거든. 자,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그냥 지네들끼리 그렇게 해서 빼돌린 경우도 허다해.